안녕하세요. 경신고등학교 진학부장 허준일입니다. 오늘은 6평의 수능시험 현장감 키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적을 가지고 피드백하는 것은 요 다음에 영상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학생 입장에서 처음 치는 수능에 어떻게 하면 당황하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험을 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현장감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 시험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 오전에 학교에서 수능 유의사항 동영상을 보고 담임선생님하고 또 담임선생님께서 또 유의사항을 설명하시고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합니다. 13시에 송원관 대강당에서 예비 소집을 하는데 이때도 결국에 유의사항에 대한 재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집에 2시쯤 도착합니다. 그러면 2시 이후에 과연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저는 기본 개념서와 본인이 준비해 놓은 요약 노트를 정독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울러서 탐구 모의고사를 한번 이렇게 30분, 2분, 30분 해서 탐구 모의고사를 한번 쳐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 시간이 3시 30분에서 4시 32분 정도 하면 탐구 시간이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하루 전 실시간으로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본인이 하루 전날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시험장에 들고 가야 될 과목별 한두 권의 기본 개념서와 요약노트가 무엇이다가 됩니다. 이건 사실 지금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수능 당일날 본인 들고 가서 당일날 대기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가령 국어 문법 한 세트를 봤다. 점심시간에 탐구 노트를 가지고 뭘 봤다. 해서 그게 시험지에서 새로 다시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갑고 행복한 일일까를 생각하시면 이 기본 개념서와 요약 노트를 반드시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심은 부리지 말고. 그 다음 2시에 집에 가서 절대로 낮잠 자면 안 됩니다. 낮잠을 자면 수능 전날 머리 되자마자 잠 오는 그것도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적어도 11시 전에 잠을 들어야지 한 12시쯤 조금 뒤척이다가 잠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낮잠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2시 이후에 나는 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능 당일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5시 혹은 문과의 경우에 제2외국어를 치는 경우에 6시, 오후 6시가 되겠죠. 이때까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임시 트레이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과하게 적었죠. 수능 당일날 아침에 무엇을 하면서 두뇌를 깨우고 마지막 탐구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서 혼자 만족감에 씩 웃는 것까지 상상을 해봐라. 그리고 그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생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여러 가지 돌발 변수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조금 더 빡빡한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 당혹스러움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 루틴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아침 식사의 경우에 과학적으로는 아침 식사를 하는 게 두뇌 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체질상 혹은 습관상 아침 식사를 계속 안 했다라면 수능날 아침에 갑자기 아침을 먹으면 본인 루틴이 깨집니다. 이쯤 되면 아침을 안 먹는 게 맞습니다. 수능날 아침에 아침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최소한 지금 혹은 한 달 전부터라도 아침 식사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날 해야 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준비물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수험표 예비 소집 때 받습니다. 하루 전날. 그리고 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입니다. 만약에 그때 돼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 하면 동사무소에서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돌발 사항은 항상 학교에 문의를 하시면 최대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물 너무 당연합니다. 어머님들께서도 요 도시락 싸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은 그 시험장 안에는 생각보다 춥다기보단 오히려 덥습니다. 그래서 온수와 냉수를 다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 개인 샤프심, 지우개, 수정 테이프 개인용 하나씩 들고 가시고, 이제 문제가 시계입니다. 시험장에는 벽면에 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아날로그 시계를 하나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본인이 국어 80분, 수학 100분을 그냥 감각으로 맞출 수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니 아날로그 시계를 반드시 준비하기 바랍니다. 아무 기능이 없는 시계여야 됩니다. 뒤에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좀 필요한 것들이 휴지, 간단한 약, 그 다음에 양치도구, 뭐 안경수건 등등등이겠죠. 이 정도는 들고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담요, 방석, 수건, 뭐 핫팩 이런 것들은 또 개인 필요에 의해서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귀마개, 이게 습관이죠. 이렇게 공부할 때나 시험 칠 때 귀마개 쓰는 학생들이 많은데 요거는 감독관 허락받으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식은 요거는 케바케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 떨어진다 할 때 초콜릿과 그 다음 사탕을 뭐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 중에 활용해도 됩니다. 감독관 허락만 받으면. 그 다음에 개인 연필도 혹시나 한번 적어봤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 연필은 되는데 왜 샤프는 안 돼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규정에 그렇습니다. 개인 컴사 역시 안 됩니다. 볼펜 안 됩니다. 자 안 됩니다. 전자 붙은 머시기 안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데 전자담배도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시험장에 가면 별의별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 들고 있으면 그냥 바로 그 본부에 신고해버리면 됩니다. 요거는 평가원에서 나온 준비물입니다. 들고 갈 수 없는 거, 전자 붙은 거 다 안 됩니다. 아까 시계 말씀드렸죠. 결제, 통신, 블루투스, 전자, 화면 표시기 LED가 있는 시계 안 됩니다. 뭐가 되느냐?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고 어떤 기능이 없는 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 충분히 주의하셔가지고 미리 지금 아날로그 시계 하나 준비하시고, 그래서 뭐 요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해서 최대한 본인한테 맞는 거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가방 큰 거 하나에 다 넣는 게 좋습니다. 시험장에 가면은 교실 앞에다가 본인의 짐을 싹 싸가지고 갖다 넣게 돼 있어서 이게 짐 가방이 2개, 3개가 되면 대단히 번잡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큰 거 하나, 도시락 역시 그거 넣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부모님한테 제가 당부드립니다. 가방을 같이 싸야 됩니다. 내 아들내미의 수능시험장 가는 가방 안에는 어디에 무엇이 들어있다를 다 아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아시도록.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애가 당황하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가족분들이 전부 다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수험표, 신분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 권의 기본 개념서와 요약 노트, 이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쉬는 시간에 내가 5분 전에 받는 게 시험지에서 새로 나오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바깥 날씨는 추울 겁니다. 올해는 또 11월이 아닌 12월이니까 더 춥겠죠. 그래서 두꺼운 것을 외투를 준비하되 얇은 옷 여러 겹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사장은 덥습니다. 수시험장에 감독관들은 그 본부 요원은 4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그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반반 그 교실마다 히터 트는 일입니다. 4시 반에 틀면 학생들이 7시 반쯤부터 들어간다고 보면 3시간이 이미 풀로 이 히터가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바깥 날씨는 춥다. 근데 애는 긴장해 있다. 그래서 집에서 시험장까지 가는 데는 엄청 추울 겁니다. 그러다가 시험장, 고사장 안에 들어가면은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벗어야 되겠죠. 그래서 얇은 옷 여러 개 입어서 외투든 두꺼운 거 하나 이렇게 준비하시는 걸로. 아까 온수 냉수 얘기도 여기에 연장선상입니다. 자, 전날 준비물을 명확하게 챙기고 확인하고 확인하는 작업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수능 전날 이야기였고, 수능 당일날 요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 종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1교시 예비령입니다. 제1감독관께서는 예비령입니다. 이건 준비령입니다. 이번에는 시험이 시작되는 8시 40분, 10시 30분 요때 각 시험이 시작되는 그거를 보겠습니다. 시험 본령입니다. 이게 우리 의학 드라마에 나오는 제2교시 본령입니다. 우리 의학 드라마에서 그 환자가 숨을 거두는 그 장면에 나오는 거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당황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황할 필요 없으면 미리 다 듣고 들어가는 겁니다. 종료령이 생각보다 제1교시 경박하게 끝나죠. 종료령입니다. 수험생은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엎어서 그래서 우리가 내일 모레 목요일에 요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방송도 시나리오대로 수능 시나리오대로 하고 예비령, 준비령, 본령, 종료령도 역시 시험 시간과 똑같이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이겠죠. 수험 당일날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수능날 아침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아이고, 시험 신분증이나 수험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본부로 가면 됩니다. 본부 가서 아무 선생님이나 붙잡고 본인 상황을 설명만 잘 하면 충분히 도와줍니다. 신분증, 수험표 아까 반드시 챙겨야 되는데 없어도 시험 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시험 치러 가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 맨 앞면에 보면 사진 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 팩스로 처리하고 그거는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도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리니까 그는 괜히 이런 거 상그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분증, 수험표 들고 가시면 되겠죠.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모르게 또 반입 금지 물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사실에 들어가자마자 본인의 가방과 호주머니 등을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입니다. 절대 이전 시간 시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친구들하고 얘기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1교시가 끝났어요. 국어 41번 비문학 3점짜리 답이 4번이에요. 근데 나는 5번을 했어요. 이걸 알아가지고 수학 치는데 영어 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아이고 거기다가 내 친구는 맞췄대요. 아이고 이런 2배로 손해입니다. 절대로 시험 문제 이전의 거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고 혹시나 아는 친구하고 눈빛도 교환하지 말고 시험은 혼자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은 혼자다 라는 마음으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단단한 멘탈로 시험을 치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이전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령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 치는 동안에도 쉬는 시간에 아주 시끄럽게 나는 맞췄다 나는 틀렸다 얘기하는데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수능 시험 컨디션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만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선택인데 수험표 뒷면에 답을 적어 나와야지 가채점을 하겠죠. 이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험에 집중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영어 듣기 하는 동안에 뒤에 리딩을 하다가 영어 듣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지 말고 시험 치는데 일단 집중하고 1, 2분 남으면 답 적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이다. 시험에 집중하는 게 우선입니다. 만약에 못 적어 나왔다 하더라도 시험 문항 개수가 160개밖에 안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뭐 한국사 20문제 있다 하더라도 160문제는 이게 본인이 문제를 나와서 저녁에 혹은 다음날 아침에 보면 답이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답이 기억나야 정상입니다. 그러니 제발 시간 중에 시험에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정행위 하나 생각해 볼까요? 4교시 시험을 평소하고 좀 다르게 치다 보니까 모의고사에서는 수능과 조금 다르게 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부정행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 시험 치는 탐구 제1, 제2 선택의 순서가 있습니다. 가령 본인이 한국 지리와 윤리와 사상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제1 선택 시간에 한국 지리 윤리와 사상, 제2 선택 시간에 윤리와 사상이 아닙니다. 요 순서대로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에 윤리와 사상을 치고 4시 2분부터 4시 32분 사이에 한국 지리 요 순서대로 쳐야 됩니다. 과학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선택이 화학원 생명과학 2라면 화학원이 반드시 제1 선택, 생명과학 2가 제2 선택이 되게 됩니다. 요 순서 지켜서 공부하고 실전 모의고사 칠 때도 요 순서대로 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탐구 순서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제1 선택 시간에 제1 선택 과목이 아닌 과목의 시험 문제를 보는 것은 당연히 부정행위고 두 번째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 선택 과목이 아닌 과목에 제2 선택 시간에 제2 선택이 아닌 과목을 보는 것은 부정행위입니다. 이게 학생들이 아주 많이 실수를 해서 이걸 부정행위의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격정지, 그러니까 당해년은 해당 시험에 대해서는 자격정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교시는 이렇습니다. 시험지를 받으면 제1 선택, 제2 선택을 먼저 빼냅니다. 그리고 그 해당 문제지 상단에 수험 번호, 응시 순서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년에 바뀐 건데, 그래서 우리는 6평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1 선택만 책상 위에 둬야 됩니다. 책상 위에 제2 선택 내지 나머지가 올라와 있는 순간 부정행위입니다. 제1 선택 시작종이 쳤다. 그러면 다른 과목이 올라와 있는 순간 부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2 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 문제지는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서 바닥에 놓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보이게 답안지를 제1 선택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 대기하다가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 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 시작됐는데 나머지 제1 선택 말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부정행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나리오에서 다 알려줍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드린 부분이고 4교시는 한국사 1,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국사랑 이 답안지 분리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부모님께 마지막 당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면서 이미 저는 승리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정말 얄밉고 가끔은 속이 터지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믿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래 그렇지만 고3이 좀 불쌍하지만 올해 고3들은 제가 봐도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좀 더 따뜻하게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 전날 준비물 챙기는 거, 그 다음 도시락 준비하시는 거 정도 얘기해 주시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팁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빠뜨린 게 있으면 고사장 정교문 가가지고 아무나 부르면 본부에서 뛰어나갑니다. 도시락도, 심지어 이런 학부도 계시죠?
우리 아들내미 따뜻한 도시락 먹여야 되겠다 해서 11시 반쯤 도시락을 정문에서 전달해주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에다가 포스트잇 딱 붙여가지고 갖다 주시면 여러 가지로 뭐 괜찮은 일이니까 웬만하면 큰 일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해주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학교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수능 현장감 키우는 이야기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철저히 교육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목요일에 실시되는 6평을 수능처럼 실전처럼 한번 준비해서 빡빡하게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밤에 본인이 뭘 해야 되는가, 목요일 아침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뭘 해야 되는가 절대로 잊지 말고